네, 3,000포인트가 회복이 안 되자 결국 주가 지수는 또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유한타증권 상봉지점 황우식 BB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B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포인트 회복이 실패하니까 결국은 2,600까지 하락했습니다. 과연 3,000포인트 회복하는 어떤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3,000포인트 안착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나오는 흐름은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업종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이제 생산 기지가 있는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인도 이쪽에 코로나 상황이 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부스터샷까지 이제 진행을 할 정도로 백신 공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쪽 동남아 쪽으로도 백신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점차 정상화 속도를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제조 PMI도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조금 아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현재 지수는 2,960선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횡보 장세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3,000포인트 안착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좀 이어왔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나가는 흐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주가 지수 자체는 대부분의 여러 상황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주가의 지수의 추세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영원히 우상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 사실 대표적인 이런 사례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박스피에 머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지 정치 상황, 제도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좀 그 이유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표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일단 시대별 주도주를 조금 보면은 2000년대에는 이제 스마트폰 개화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 2010년대에는 차화적 랠리 그리고 2020년 들어서는 전기차와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언택트주들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에서 이제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늘 박스권인 이유 이제 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답과 우리나라 약점 또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혹시 이제 어떤 점들이 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네, 네. 이어가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모든 종합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나 이제 커가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상승하게 되고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면서 뒤처지게 됩니다. 즉 이제 약한 놈은 이제 도태되거나 회출되고 강한 놈만 살아남게 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가미가 되면 사실 종합주가지수 자체의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잘 작동하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기존 대기업들은 물론 이제 1세대 창업자들이 현직 대표로 있는 이제 회사들, 뭐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 신생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총 순위를 쭉쭉 치고 올라와 줬는데 새로운 산업의 성장의 기회들이 많이 허용되고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수십 년간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기업 계열사 외에는 새롭게 시총 상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신생 기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해외에서 우버나 디디 출신 같은 회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불법화됐던 사례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장기 박스를 잠깐 뚫었던 것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때 있었던 것이 제약바이오 랠리였고 코스피 장기 박스권을 뚫어냈던 2020년 말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두되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신성장 산업이 생기고 그게 성장해야지만 박스권이 뚫린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까지 좀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좀 박스권을 돌파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장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몇 개 대기업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산업은 이제 시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도 다양하겠지만 현재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신산업은 아마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의 접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의 이제 그 P2E 비즈니스, 즉 플레이 투 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군가는 이게 버블이라고 하고 버블이 이제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P2E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행성으로 규제를 해버리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게임주들 상승은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예전에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들의 최고 속력을 그 마차 속력 이상으로 못 올리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 회사들이 조금 이제 신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잘 키워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좀 콧박스피를 뚫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시총 상위를 장식하는 종목들도 변화가 있었고 지금 그런 상위 종목들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게임주가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조금 더 유망하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었고 이제 계속 지난 방송에서 이제 하반기 이제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말씀드렸던 게임주들인데 이미 지난 방송들에서 이제 펄어비스나 컴투스, 넷게임즈 같은 게임주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조금 지금 신규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지금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비중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이제 1등주들이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등주들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이제 건십 배틀 등의 게임을 보유한 게임 회사인데 얼마 전 최근 이제 게임주 상승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사업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 및 출시를 위한 MOU를 맺었고 그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위믹스 버전의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등주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이런 후벌주자들이 단기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게임 2등주 같은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황씨 PB께서 신성장 성장주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데 우리 황 PB님 보시는 또 다른 성장주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끝으로 하나는 이제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담보된 업종으로 이제 반도체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업종이 스마트폰이 개화되는 시기에 이제 크게 호황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나 이제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한 또 한 번의 강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호황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좋아진 걸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이제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디램 현물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보이시는 표를 보면은 지금 알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DDR5로 지금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DDR4의 재고 소진 그리고 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현재 디램 반도체 가격이나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등을 생각하면 이전의 스마트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반도체들이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표에서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현물 가격과 이제 주가의 바닥에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형주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큰 비중을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조이시티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앞서서 좀 깜짝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살짝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상봉지점의 황우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